퇴직 후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야. 하지만 정작 돈을 잃고 나서야 그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한 사람 62세의 김정수 씨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는 퇴직 후 3년 만에 퇴직금 대부분을 잃었고 통장 잔고보다 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바로 자존감이었습니다. 김정수 씨는 대기업에서 35년간 일했습니다. 퇴직 전까지 그는 늘 회사의 중심이었고 후배들의 멘토였습니다. 그가 퇴직하던 날 동료들은 박수를 쳤고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부터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울리던 출근 알람이 사라지자 하루의 목적도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밀려왔습니다. 퇴직금 2억 원을 손에 쥐고 그는 다시 성공을 꿈꿨습니다. 주식, 부동산, 코인 주변의 권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확실하다, 한 번만 들어와 봐요. 지금 아니면 늦습니다. 그는 현역 시절처럼 판단하고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냉정했습니다. 첫 해에는 반토막, 두 번째 해에는 손실이 2배로 불어났습니다.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서 주가를 확인하며 그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결국 아내에게조차 투자 이야기를 숨기게 됐고 잠은 줄고 자존감은 무너졌습니다. 문제는 돈의 손실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을 실패자로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던 자신이었는데 이제는 손해를 본 사람, 잘못된 결정을 내린 사람으로만 보였습니다. 이 시기 많은 은퇴자들이 비슷한 감정에 빠집니다. 재정적 손실보다 더 큰 건 심리적 상실입니다. 사회적 지위, 역할, 수입보다 더 큰 것은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인데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사람은 길을 잃습니다. 한 번은 김정수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자신감을 잃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 말이 깊게 남았습니다. 그는 이후 정신과 상담을 받았고 투자 대신 작은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컴퓨터를 가르치며 그는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잃은 건 돈이 아니라 의미 없는 하루에 자신을 맡겼던 시간이었다는 걸. 은퇴 후의 어려움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적 공백, 정체성의 혼란, 사회적 단절이 더 무섭습니다. 현역 시절에는 월급이 삶의 리듬을 만들어줬지만 퇴직 후에는 그 리듬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돈으로 리듬을 만들려 합니다. 하지만 돈은 삶의 도구일 뿐 리듬의 본질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 후 첫 1년은 돈보다 나를 관리해야 한다고. 재정 계획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 회복 계획입니다. 그건 일상 속 루틴을 만드는 일이고 사람들과 연결되는 일이며 자신을 존중하는 습관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해내면 삶의 중심은 서서히 돌아옵니다. 김정수 씨는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복지관에서 강의를 합니다. 수입은 거의 없지만 그는 말합니다.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안정된 시기예요. 돈이 아니라 나를 다시 찾았거든요. 은퇴 후 가장 큰 상실은 돈이 아닙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 내가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라는 확신이 사라질 때 진짜 위기가 시작됩니다. 돈은 다시 모을 수 있지만 자신을 잃으면 그 어떤 수익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은퇴 후 진짜 투자는 자신을 지키는 투자입니다. 하루의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가는 것. 그게 바로 돈보다 더 큰 자산을 쌓는 길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다시 잃지 말아야 할 건 통장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퇴직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낯설다. 오랜 세월 동안 몸에 익은 출근길, 회의실의 공기, 성과를 평가받던 긴장감이 사라지고 나면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된다. 이제 편하게 살아야지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들리지만 정작 마음은 불안하다. 수입이 줄어든 것보다 더 큰 변화는 세상과의 관계가 느슨해졌다는 사실이다. 김정수 씨의 경우가 바로 그랬다. 35년간 조직의 일원으로 살아왔던 그는 은퇴 후 스스로의 가치를 숫자로 수익률로만 평가하려 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예전의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시장은 인간의 자존심을 배려하지 않는다. 예상과 다른 흐름, 갑작스런 손실, 통제할 수 없는 변동성 속에서 그는 점점 무너졌다. 손실은 통장에 찍힌 금액이 아니라 자존감의 붕괴로 이어졌다.
그는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는 착각에 빠졌고 주변의 시선도 왜곡되어 보였다. 아내의 한마디가 잔소리처럼 들리고 친구의 조언은 비아냥처럼 들렸다. 어느 날 그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많은 은퇴자들이 마주하는 현실이다. 이래서 손을 떼면 인생도 멈춘다고 느끼는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이 일과 얽혀 있기 때문이다. 직함이 사라지면 이름이 불리지 않는다. 회사에서는 부장님이었지만 집에서는 그저 은퇴자로 불린다. 사회는 더 이상 그를 필요로 하지 않는 듯 보이고 그는 점점 자신을 작게 만든다. 이런 심리적 위축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은퇴 후 3년 이내 우울감이나 무력감을 호소하는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돈을 잃는 건 복구가 가능하지만 자신을 잃는 건 회복이 더디다. 김정수 씨는 어느 날 우연히 복지관의 컴퓨터 강좌 자원봉사 모집 공고를 보게 됐다. 처음엔 시급이 너무 낮아 망설였지만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그는 그렇게 다시 사람들 앞에 섰다. 낯선 노인들이 키보드 앞에서 서툴게 손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그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이분들이 내 과거의 나 같았다. 불안하지만 배우고 싶어 하는 마음, 그게 나를 움직였어요. 봉사를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자 그는 다시 시간을 계획하고 일정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삶의 리듬이 돌아온 것이다. 수입은 미미했지만 그 시간만큼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충만함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회복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사회적 연결을 꼽는다. 사람과의 관계는 자존감의 연료다. 직장에서의 관계는 의무적이었지만 은퇴 후의 관계는 선택이다. 그래서 더 진심이 필요하다. 일부 은퇴자들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두려워한다. 나이 들어서 뭘 새로 시작하겠어라며 스스로를 묶어두지만 바로 그 마음이 고립을 만든다. 반대로 작은 모임, 지역 커뮤니티, 취미 동호회, 봉사활동 등에서 자신을 다시 드러내는 사람들은 빠르게 회복한다.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다. 재정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은퇴 후 불안은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의 의미를 잃어서 생긴다. 일할 때의 돈은 보상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은퇴 후의 돈은 생존의 수단이 된다. 돈이 목표가 되면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린다. 그러나 돈을 도구로 바라보면 삶의 중심이 유지된다. 김정수 씨는 이렇게 말했다. 이전에는 돈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돈을 사용하는 기준을 바꿨어요. 필요한 곳에 의미 있는 곳에 쓰면 그게 제 가치예요. 이 깨달음은 단순히 절약의 철학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회복한 증거였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은퇴자는 3단계의 변화를 거친다. 첫 번째는 혼란의 시기, 두 번째는 정체성의 재정립, 세 번째는 새로운 일상의 창조다.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단계에서 멈춘다. 혼란 속에서 길을 잃고 자신을 잃는다. 그러나 중요한 건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의지다. 혼란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문제는 그 혼란을 종착점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김정수 씨처럼 자신을 다시 연결시키는 작은 행동이 변화를 만든다. 사람을 만나고 배우고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 그것이 곧 회복의 시작이다. 또 한 가지 은퇴 후 자신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은 비교의 멈춤이다. 비교는 젊은 시절보다 노년에 더 잔인하게 작동한다. 저 사람은 연금이 많대, 저 집은 자녀가 잘 돼서 든든하대, 이런 말들이 마음을 흔든다. 하지만 은퇴 후 인생은 각자의 속도와 방향이 다르다. 비교는 과거의 경쟁 습관일 뿐이다.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누가 빨리 가느냐보다 누가 오래 버티느냐가 중요하다. 꾸준히 자신을 관리하고 심리적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진짜 승리다. 경제적 손실은 수치로 보이지만 심리적 손실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마음의 균형을 잃으면 판단력이 흔들리고 결국 다시 재정적 위험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은퇴 후의 핵심 자산은 돈이 아니라 정신적 안정이다. 투자 전문가들은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라고 말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에는 감정의 포트폴리오를 분산해야 한다. 돈, 가족, 취미, 봉사, 배움 등 다양한 삶의 축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어느 하나가 흔들려도 전체가 무너지지 않는다. 김정수 씨는 지금도 가끔 자신에게 묻는다고 한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조급했을까? 하지만 이제는 후회 대신 이해로 그 질문을 감싼다. 불안해서, 두려워서, 나를 증명하고 싶어서였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다. 그는 말했다. 돈을 잃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동안 나를 너무 몰랐다는 걸. 지금은 돈은 적지만 마음은 훨씬 부자예요.
그 한마디가 은퇴 후 삶의 본질을 정확히 말해준다. 돈은 인생의 자막일 뿐이고 진짜 내용은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있다. 결국 은퇴란 인생의 결산이 아니라 새로운 균형을 배우는 시간이다. 이를 통해 세상과 연결되던 사람은 이제 자신과 연결되어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원했는가,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를 묻는 시간이 바로 은퇴의 본질이다. 그것이 불안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외면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 질문에 진심으로 답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가 진짜 삶이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은퇴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모을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돈도 삶을 채워주지 못한다. 그러니 오늘 하루라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자. 나는 지금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대답이 아직 없다면 괜찮다. 지금부터 찾으면 된다. 은퇴 후의 진짜 부는 통장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자신을 다시 믿는 용기에서 시작된다.